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평온한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은퇴 준비가 부족한 채로 직장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이 사라지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쌓이고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죠. 아파트 대출, 의료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더 많은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산층이라고 해서 안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중산층이 은퇴 후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무작정 퇴직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겪게 되는 비참한 현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은퇴 준비 없이 맞이한 중산층의 충격적인 노후 이야기와 그들이 겪은 파산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산층 은퇴 후 파산. 내일이 두려운 비참한 현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꿈꾸며 은퇴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중산층이라도 준비가 부족하면 은퇴 후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경제적 충격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퇴 후 삶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은퇴 준비의 부족으로 파산에 이른 3명의 사례를 통해 그 충격적인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산층으로 자신들의 노후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 파산의 길을 걷게 되었죠. 1. 퇴직 후 지출의 폭증, 예상치 못한 의료비. 첫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의 박 씨입니다. 박 씨는 평생을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는 은퇴 후 조용한 농촌에서 자녀들과 함께 여유롭게 살 계획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 첫 해 그의 삶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병원에 자주 다니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계속해서 쌓였습니다. 박 씨는 자주 병원에 가면서도 어차피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고령에 접어들면서 치료비는 늘어만 갔습니다. 약값, 병원비, 그리고 수술까지 건강 문제가 겹치면서 그의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은퇴 전에 그가 예상한 지출은 월 200만 원 정도였지만 병원비와 예상보다 많이 드는 생활비로 결국 월 500만 원에 가까운 지출을 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결국 자산을 대부분 빼앗기고 자녀에게 손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사례에서 우리는 은퇴 후에 다가오는 건강 문제와 그로 인한 의료비를 얼마나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질병은 중산층이라 할지라도 일생 동안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쏟아붓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그 어떤 자산보다 중요한데 은퇴 전 건강검진과 장기적인 건강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2. 주택 자산에 대한 지나친 의존. 두 번째 사례는 김 씨입니다. 김 씨는 서울 근교에 살며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키운 중산층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50대 중반에 은퇴 후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매각하여 전원주택으로 이주하고 싶어 했습니다. 김 씨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고 아파트를 팔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팔고 난 후 그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얻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전원주택을 마련했지만 유지비와 관리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고 자산이 줄어들자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김 씨의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자산을 팔아 전원 생활을 꿈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자산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시장 변화나 부동산 가격 하락에 의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지만 그마저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은퇴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다각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3. 소득 감소와 늘어나는 부양가족. 세 번째 사례는 이 씨입니다. 이 씨는 직장 생활을 오래 했고 은퇴 후에는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퇴직금과 몇 년간 모은 저축을 바탕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죠. 그러나 예상외로 매출은 낮았고 이 씨는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 씨의 부모님이 건강이 나빠져 요양이 필요하게 되면서 그는 그들의 의료비와 생활비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준비한 재정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고심 끝에 가족에게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경제적 압박을 견디다 결국 그는 퇴직금마저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씨의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부양하는 사람이라면 이들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가족에게 의존할 수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준비, 그저 자산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산층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의료비, 자산 가격 하락, 그리고 소득 감소와 부양 가족 문제 등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준비된 노후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재정적인 준비만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며 자산 배분을 전략적으로 하고 은퇴 후에 소득원이 될 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전후로 가능한 일거리를 찾거나 작은 사업을 시작할 때 예상되는 리스크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의 건강 문제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과 자산 관리 방법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웃는 사람과 울게 되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준비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중산층이라도 잘못된 준비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 비참한 현실을 피하는 길입니다. 은퇴 후 파산의 함정,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은퇴 후 파산, 이건 단순히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퇴직금과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지만 그 기대는 자주 무너집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만으로는 현실을 이겨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은퇴 후에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한 함정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살펴볼 거예요. 1. 자산만 믿고 은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자산입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가서 생활비를 아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말이죠. 하지만 자산을 중심으로 한 은퇴 준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씨처럼 부동산 자산에 의존하는 경우를 보면 부동산은 안전하다는 믿음이 큰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아파트를 팔고 전원 생활을 꿈꿨지만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얻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자산만 믿고 은퇴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이나 예적금만을 믿고 은퇴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금융시장의 변화나 예상치 못한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즉, 자산은 은퇴 준비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자체로 은퇴의 전부는 될 수 없습니다.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자산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예상치 못한 의료비 준비됐나요? 우리는 모두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은퇴 후에 건강 문제가 생기면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은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 의료비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박 씨의 경우처럼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와서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한다면 그 어느 것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박 씨는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치료비와 약값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들었죠. 결국 박 씨는 자신의 자산을 다 써버리고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의료비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두지 않으면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퇴 전부터 건강관리와 함께 의료비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준비는 없습니다.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고 은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를 어떻게 커버할지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기적인 수입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은 수입입니다. 은퇴 후에도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방법을 고민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씨처럼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예상보다 매출이 저조했던 경우 은퇴 후 소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씨는 자영업을 시작하며 자산을 활용했지만 예상보다 수익이 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의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결국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빠졌죠. 이 씨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취미를 통해 부수입을 얻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특기나 경험을 바탕으로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블로그나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면서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정비를 아끼기 위해 소득원이 여러 개일수록 안정적입니다. 4. 자녀 부양에 대한 준비 제대로 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자녀들이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나이를 먹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은퇴 후에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 씨처럼 은퇴 후 자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때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때 자녀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부양은 은퇴 후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퇴 전에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도 자립적인 경제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경제적으로 얽히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좋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5. 미리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결국 은퇴 후에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준비의 차이입니다. 은퇴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은퇴 후 갑자기 겪게 되는 경제적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김 씨처럼 자산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박 씨처럼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인해 자산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은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미리 대비하여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파산을 피하려면 무엇보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산 관리, 의료비 준비, 지속적인 수입원 마련, 자녀 부양에 대한 준비 등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은퇴 후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 파산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미래를 오늘부터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년 교직 생활, 이제는 편의점 야간 알바. 67세 은퇴 여교사의 눈물 나는 현실. 여러분, 은퇴라는 단어 들으면 어떤 기분 드세요? 옛날에는 은퇴라 하면 이제 편하게 쉬겠구나 싶은 기대감이 먼저 떠올랐는데 요즘은 그게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걸 깨닫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실 은퇴 준비를 잘 해두면 물론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거나 가족에게 의지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은 30년 동안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한 여교사가 은퇴 후에 맞닥뜨린 현실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나는 평생 교사가 꿈이었고 그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은퇴 준비? 어쩐지 막연히 국민연금, 사학연금이면 충분하겠지라고만 생각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솔직히 현직에 있을 땐 당장 아이들을 가르치고 수업 준비하고 행사 치르고 또 주말엔 회의나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내 노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계산해 볼 틈이 없는 게 사실이죠. 한편으론 적어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연금은 있을 테니 어느 정도 생활은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물가도 오르고 의료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 또 연금 수령 시점이나 액수가 예상만큼 넉넉치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알고 지내던 67세 여교사가 낮이든 밤이든 일자리를 찾게 되고 그러다가 선택한 게 편의점 야간 알바라는 겁니다. 정말 하루하루 두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가끔은 아휴,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야간 근무를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드신다고도 해요. 오늘은 이런 은퇴 후의 삶을 보다 현실적으로 들여다보고 조금이라도 미리 대비하거나 공감할 수 있게 세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다들 들어보시면 에이 나랑 똑같네 혹은 나도 저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마음이 짠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일 예상보다 적은 연금,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첫 번째 사례는 66세 김 선생님 얘기예요. 이분은 중학교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셨는데 막상 은퇴해보니 연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특히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자녀들은 자기 살기도 바쁘잖아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싶어도 마냥 여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김 선생님은 퇴직 후에는 가끔 과외를 하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단시간 근로 정도만 하면 살만하겠지 싶었대요. 그런데 막상 연금을 받아보니 집 대출금 상환이랑 생활비, 병원비까지 고려하니 너무 빠듯한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이분이 은퇴 직후에 갑상선 관련 질환을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이 생길 확률은 높아지잖아요. 이때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로 한 달 예산이 줄줄 새기 시작하면서 결국 매일 편의점 오전 타임에 나가 근무하게 됐어요. 내가 혹시 편의점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민망한 거 아니야? 하며 걱정도 했지만 막상 일하다 보니 오히려 지인들을 만나면 힘드시진 않으세요? 이런 따뜻한 말을 듣게 돼서 큰 위로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힘들긴 해도 남에게 민폐는 안 끼치고 내가 벌어서 쓰니 다행이다 하라는 마음이죠. 그러나 김 선생님은 속으로 여전히 씁쓸함이 크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 은퇴 준비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현직에 있을 땐 머릿속에 늘 일이 먼저였지. 내 노후 대책은 그냥 막연한 연금에만 맡겨뒀거든. 이런 후회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정말로 나중에 할 거리 아니라 당장이라도 절약하고 조금씩 부업을 해보거나 재취업 교육을 받는 등 대비를 하는 게 좋겠죠. 이 자녀의 취업 결혼 문제, 뒤늦은 부모 찬스 요구. 두 번째 사례는 65세 이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습니다. 그야말로 교단의 어머니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학생들을 진심으로 챙기셨죠. 문제는 본인의 자녀 취업이나 결혼 문제가 겹치면서 예상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실 자녀가 대학만 졸업하면 부모로서 할 일은 다 했다고 보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은 취업도 어렵고 결혼에 필요한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선생님도 모아둔 노후 자금을 자녀 결혼에 보태게 됐는데 결혼하고 나니 새 가전을 장만해야 한다느니 갑자기 아이가 생기면서 지원이 필요하다느니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계속 늘어났대요. 결국 이 선생님은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용돈을 보태주기 위해서 마트 시식 코너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시식 알바가 뭐 어때서?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분도 체력이 좋을 때는 즐겁게 홍보도 하고 사람들 응대하는 게 크게 힘들지는 않았대요. 근데 서서 오래 일하다 보니 다리가 붓고 밤엔 종아리가 터질 듯 아프더라고요. 게다가 자녀에게 엄마가 혹시나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돈이 없으면 손주를 돌보거나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선뜻 그만두지도 못하셨다는 거죠. 결국엔 이것도 은퇴 이전에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딱 선을 그어뒀어야 했다 이런 결론을 내리시곤 해요. 본인은 자녀가 힘들어하면 그냥 돕고 싶을 뿐이지만 그게 곧 내 노후 생활의 질과 직결된다는 걸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삶 보람을 찾으려던 제2의 도전,
그런데 현실은 자영업 적자. 마지막 사례, 68세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교사 시절부터 늘 내가 나이 들면 작은 카페라도 운영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은퇴 직후에 적은 퇴직금과 대출을 조금 끼고 동네에 아담한 카페를 열었죠. 운영 초반에는 친구들도 많이 찾아와 주고 커피를 직접 배우면서 즐겁게 일하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오랜 코로나 시국에 손님이 확 줄고 그 여파가 길게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 전반이 타격을 입었어요. 직접 음료를 만들고 판매하는 건 즐거웠지만 영업이익이 나질 않으니 적자 보전을 위해 다른 데서 돈을 끌어와야 했고 결국에는 매달 연금과 퇴직금으로 받아놓은 목돈을 조금씩 까먹으면서 버티게 됐습니다. 한 12년만 버티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막상 시간이 흐르고 코로나 규제가 풀려도 주변에 생기는 대형 프랜차이즈와 경쟁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결국 카페 문을 닫게 됐고 남은 건 대출금 일부와 나이 든 몸뿐이었습니다. 아, 내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좀 더 시장 조사를 하고 차라리 프랜차이즈로 시작했어야 했나, 아니면 커피 기술을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웠어야 했나, 이런 후회가 많으시죠? 하지만 박 선생님은 그래도 긍정적인 편이라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직접 해봤다. 교단에만 있으면 평생 몰랐을 시행착오와 교훈을 얻었다면서 지금은 작은 책방 겸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면서 새 길을 모색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사례만 봐도 은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현실이 생각보다 얼마나 쉽지 않은지 실감이 되실 거예요. 특히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자녀, 결혼, 부모 요양 등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나 도전의 실패 등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아휴, 우리 같은 서민은 뭐 하고 체념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물론 연금 제도나 정부 지원이 더 강화되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선 내 몫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직에 계신 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고 건강관리를 미리 챙기고 배우자나 자녀와 충분히 대화를 해서 재정적 지원 범위를 협의해두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자아 실현을 원하신다면 철저한 시장 조사와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에 도전하는 게 훨씬 낫겠죠. 30년 교직 생활을 하고도 편의점, 마트, 카페 등에서 다시 일해야 하는 현실은 분명 씁쓸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회를 경험했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아직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분도 많아요. 어쩌면 삶이란 게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예상 못한 곳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게 되는 과정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든 이미 은퇴를 하신 분이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돌보고 내 재정 상황을 현실적으로 직시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놓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면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한탄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부터라도 움직인다면 혹은 내 주위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아직 늦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은퇴 후에도 자기만의 보람을 찾고 내가 원하는 삶을 계속 설계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제 잠깐의 쉼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조금 더 느긋하게 살아가는 소확행 라이프가 될 수도 있겠죠. 은퇴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랄게요. 모두 힘내시고 건강도 꼭 챙기시고요. 우리 함께 멋진 인생 2막을 열어봅시다. 노후 파산을 부르는 7가지 착각. 당신도 이미 빠졌을지도 모른다.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은퇴 후의 삶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점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흔히들 빠지는 착각들이 노후 파산의 지름길이 될 수 있죠. 오늘은 노후를 망치는 7가지 대표적인 착각과 그에 따른 현실적인 대비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연금만 있으면 충분해라는 착각. 많은 사람들이 공적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연금만 있으면 노후가 편안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연금 시스템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금액만으로는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퇴직한 이모 씨 65세는
30년 동안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달 받는 연금은 고작 100만 원 남짓? 그래도 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이모 씨는 은퇴 후 생활비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죠. 결국 퇴직 후에도 다시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대비책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개인연금이나 다른 투자 수단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을 다변화하고 추가적인 수익원을 마련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2. 건강은 돈으로 해결된다라는 착각. 돈만 있으면 건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라는 말 정말 맞을까요? 젊을 때는 이 말이 통할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그 자체로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김 씨 58세는 은퇴 직후 갑작스러운 심장질환으로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고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라고만 생각했죠. 의료비는 막대했지만 건강을 잃은 후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회복이 더딘 것이 현실입니다. 대비책 건강은 돈으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3. 자녀가 나를 돌봐줄 거야 라는 착각. 많은 부모들이 은퇴 후 자녀들이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죠. 자녀들은 이미 본인의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인 부담과 사회적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최 씨 70세는 아들에게 기대어 노후를 보내려 했지만 아들도 생활이 빠듯해 경제적 지원은커녕 방문조차 어렵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최 씨는 늦은 나이에 자립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대비책 자녀에게 지나치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을 미리 정리하고 최소한의 경제적 독립을 유지해야 자녀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나는 평생 일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 난 몸이 튼튼하니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건강은 자연스럽게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이 씨 62세는 퇴직 후 농업에 도전했지만 생각보다 신체적으로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노동의 강도가 높을수록 체력 소모가 크고 작은 부상도 회복이 느려집니다. 대비책 은퇴 후에 일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되 노동 강도가 낮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취미와 재능을 살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지출은 지금보다 줄어들 거야 라는 착각. 은퇴 후엔 돈 쓸 일도 없겠지라고 생각하며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지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여가 비용, 건강관리 비용, 생활비 등 다양한 지출 항목이 기다리고 있죠. 박 씨 64세는 은퇴 후 여유롭게 살 줄 알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가족 모임, 그리고 여행 등의 지출로 적금을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비책 노후에 들어갈 비용을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그에 맞춰 자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 항목을 미리 계획하고 예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6. 부동산이 노후를 책임질 거야 라는 착각. 부동산은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항상 상승하는 것은 아니며 은퇴 후에는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정 씨 60세는 퇴직 후 부동산 투자를 계속했지만 경기 불황으로 매매가 어려워지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동산이 자산을 묶어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대비책 부동산 외에도 유동성을 갖춘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채권, 현금 자산 등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7. 노후는 자연스럽게 풀릴 거야 라는 착각.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잘 될 거야 라는 낙관적인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계획 없이는 절대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대비책 노후는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재정적, 신체적, 정신적 준비를 꼼꼼히 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는 혼란과 실망만 남길 수 있죠. 결론. 노후 준비는 막연한 기대가 아닌 구체적인 계획과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7가지 착각은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지만 이를 미리 깨닫고 대비한다면 더 나은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연금, 건강, 자녀, 그리고 재정적 독립까지 모든 부분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후회 없는 은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노후 준비에 있어서 피해야 할 7가지 착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착각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행동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1. 현실적인 재정 계획 세우기. 우선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지금부터라도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상 연금 수령액과 다른 수익원을 고려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가령 김 씨처럼 예상보다 낮은 연금 수령액을 마주했을 때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었다면 경제적 압박을 덜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자산 다각화가 중요합니다. 모든 자산을 한 곳에 집중시키기보다는 부동산, 주식, 채권, 저축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현금 유동성이 중요한 만큼 너무 장기적으로 묶인 자산보다는 필요할 때 언제든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건강은 돈보다 우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건강관리에 투자해야 합니다. 막연히 돈이 있으면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예방이 최선의 치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박 씨처럼 나이가 들어서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를 마주하기보다는 젊을 때부터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관리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요가와 같은 무리하지 않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건강을 지키세요. 또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세요. 3.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 금물.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은 전통적인 가치관일 수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자녀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 씨의 예처럼 자녀도 본인의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산을 정리하고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기보다는 자녀와 함께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노후 준비 지금 당장 시작하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현실입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재정 계획을 세우고 건강 관리에 신경 쓰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김 씨처럼 은퇴 후 다시 일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적절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 더 나은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노후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획 없이는 불안과 혼란이 남을 뿐입니다. 7가지 착각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준비와 행동을 통해 안락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50대라는 나이는 참 묘합니다. 젊다고 보기엔 무겁고 늙었다고 하기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은퇴라는 단어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머릿속에선 대충 준비가 됐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지만 정작 숫자로 따지고 들어가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현금은 얼마나 있어야 하지? 자산이 이 정도면 괜찮은 걸까? 이런 질문에 답을 찾다 보면 현실은 생각보다 더 냉혹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오늘은 은퇴 후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은퇴 준비가 부족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은퇴 후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도 함께 나눠볼게요. 본론 1. 은퇴 후의 경제적 공포, 시작은 작은 착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큰 집 한 채가 있으니 괜찮겠지.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이제 내 돈 쓸 수 있으니 좀 여유로워질 거야. 그런데 은퇴 후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소득은 끊기고 지출은 예상보다 더 늘어납니다. 특히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수리비, 가족에게 들어가는 돈은 상상 이상으로 부담이 되죠. 사례 1. 큰 집을 믿었던 55세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55세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집값이 올라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적금 1억 원과 퇴직금 1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정도면 20년은 거뜬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일러와 배관 수리비만 2천만 원이 들었고 건강이 악화되면서 매달 병원비로 100만 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결국 적금은 3년 만에 모두 사라졌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다 빚에 쫓기게 됐습니다. 교훈 큰 자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유동성 있는 자산과 예비비 마련은 필수입니다. 2. 계획 없는 은퇴는 곧 삶의 무너짐.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설계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 고립까지 겪는 일이 많습니다. 사례 2. 은퇴 후 외로움에 무너진 52세 김 씨. 김 씨는 30년간 교직에 몸담고 있다가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그는 퇴직금과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여전히 일하고 있었고 가족은 각자의 생활에 바빴습니다. 그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고 외로움과 우울감에 시달리다 결국 상담센터를 찾게 됐습니다. 교훈 은퇴는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나 사회적 활동을 계획하세요. 3. 은퇴 후의 현실, 상상과 전혀 다르다. 은퇴 후 삶은 자신이 그린 그림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보다 수입이 적고 예상보다 지출이 많으면 금방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례 3. 예상보다 빨리 바닥난 자산. 58세 정 씨. 정 씨는 은퇴 후 매달 200만 원으로 생활하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주에게 들어가는 학비 지원, 부모님 부양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집 수리비까지 감당하다 보니 5년 만에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현재 그는 재취업을 위해 나섰지만 나이에 따른 취업난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훈 은퇴 후 지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비용을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여유 자금을 꼭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 50대에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 마지막 점검의 기회입니다. 자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삶이 고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숫자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세요. 현금 비상금과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예상보다 더 많은 지출에 대비한 플랜을 세우세요. 정서적, 사회적 준비로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지옥이지만 준비만 잘하면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은퇴를 응원합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준비 없이는 비극으로 끝난다. 50대의 은퇴를 생각하며 이만큼이면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만큼이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단순히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느냐가 은퇴 후 삶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준비가 부족했던 실제 사례들과 그 교훈을 바탕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은퇴 후 지옥이 아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돈이 삶을 무너뜨리는 이유. 은퇴 준비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과소평가와 과대평가라는 두 가지 착각 때문입니다. 스스로 가진 자산을 과대평가하고 은퇴 후의 지출을 과소평가한 결과는 참혹합니다.
착각 1집 한 채면 충분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집 한 채를 은퇴 후에 든든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살 집이니까 현금화할 필요도 없고 걱정도 없겠지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집은 현금이 아니며 유지비와 세금, 예상치 못한 수리비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사례. 서울의 12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56세 박 씨는 퇴직 후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 교체, 누수 공사, 관리비 상승 등으로 매년 수백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게다가 건강이 악화되며 매달 병원비 12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박 씨는 5년 만에 퇴직금을 모두 써버리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집은 자산이지만 유동성 있는 현금과는 다릅니다. 은퇴 후에는 적어도 2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현금 유동성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주거 형태를 점검하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대형 주택보다는 실용적인 주택으로 다운사이징을 고려해 보세요. 은퇴 후 심리적 고립이 가져오는 경제적 부담.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고립이 결국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사례. 52세의 교직에서 은퇴한 김 씨는 처음엔 여유로운 생활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여전히 일하거나 바쁘게 지내는 동안 그는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울감에서 벗어나고자 여러 모임과 취미를 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의외의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동호회 활동비, 교통비, 심지어 새로운 취미 장비까지 예상 외의 비용이 그의 예산을 압박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정서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활동 계획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돈이 드는 활동보다는 비용이 적거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활동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의 강연 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 동네 산책 모임 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의 함정. 은퇴 후 지출은 계획과는 다르게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의료비와 가족에게 들어가는 지원금은 은퇴 계획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사례. 58세 정 씨는 은퇴 후 매달 20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학원비 지원, 가족 행사비, 친척 경조사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5년 만에 자산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증가하며 그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노령연금을 미리 당겨 쓰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3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예비비 마련. 정기적인 생활비 외에 비상시 사용할 예비비를 마련하세요. 보통 연간 생활비의 20%를 추천합니다. 의료비 대비 장기적인 의료비 보험을 검토하세요. 특히 만성질환이나 노인성 질환은 비용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가족 지원 한도 정하기. 은퇴 후에는 가족 지원에도 한계를 설정하세요. 무리한 지원은 본인의 생활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 준비만 잘하면 달라진다. 이제까지 살펴본 사례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집니다. 바로 준비 부족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철저히 준비한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 54세 박 씨의 은퇴 준비. 박 씨는 50대 초반부터 은퇴를 대비해 현금 유동성과 생활비를 점검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의 생활비를 예상하며 그중 200만 원은 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투자로 만든 현금 흐름에서 나오게 설계했습니다. 또한 다운사이징을 통해 주택 유지비를 줄이고 매주 자원봉사와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정서적 만족감을 얻고 있습니다. 결과. 그는 현재 60세로 은퇴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족과의 관계도 긍정적입니다. 결론. 50대, 지금이 준비의 골든타임. 은퇴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인생 최대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다음의 3가지를 기억하세요. 현금 유동성 확보. 최소 2년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마련하세요. 비용 점검. 은퇴 후
들어갈 모든 비용을 현실적으로 계산하세요. 정서적 준비 은퇴는 관계와 감정의 변화도 동반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찾아야 합니다. 50대라는 나이는 준비할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기회의 시기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미래를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